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부동산 관련 세법 주요 개정에 대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해설 강의는 수험생 위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혹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듣다가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 강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됨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매년 우리 부동산 세법은 개정되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에서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개정되는데, 자, 보죠. 일단 지방세 기본법은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정비가 됐다라고 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관계법 그러면은 즉 지방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지방세 관계법이라서 현행 규정에 보시면 지방세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말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물론이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까지를 포함하겠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죠. 자, 밑줄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부가세에서 뭘로? 독립세로 전환됐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항상 지방소득세는 뭐를 기본으로 해서 부과되는 거다? 소득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그 소득세 세액의 몇 프로를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런데 종전에는 무조건 요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액을 과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부가세로서 부과된대. 올해부터는 똑같이 과세는, 그러니까 세액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세로 전환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대비할 때는 여러분이나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이제 독립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그러면 우리 시험과 대비해서는 부가세의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부가세의 종류를 기억하시면은, 자, 이 부가세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 무슨 과세? 이중과세입니다. 그랬죠? 이중과세. 이때 국세 쪽에서도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도 부가세가 두 가지였다가 올해부터는 한 가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얘들은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죠. 하나 더 있죠. 목적세 하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근데 걔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라면 이에 대응되는 게 독립세인데, 그래서 얘들은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죠. 또 죄송합니다. 목적세면서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있는 것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다. 그렇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얘들은 성격이 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요? 목적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로 외울 때는 교교농 이렇게 외웠죠. 교교농. 그 중에서 교농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뭐고? 부가세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독립세다. 이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로서 부과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갔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세도 이것도 목적세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에서 독립세로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죠. 지역 자원 시설세.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보통세죠. 네, 보통세. 이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지방세 부가세가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에서 지방교육세만 부가세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좀 개정이 됐는데 여러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다만 거기에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보죠. 자, 이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그 납세물 성립 시기를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자, 이때 밑줄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우리 이걸 뭐라 한다? 두 글자로 본세 그랬죠, 여러분. 본세. 근데 요게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납세물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뀜에 따라서 조문에 대한 정비가 나는데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납세물 성립 시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2개. 그래서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때 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자, 시험 대비로 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여러분, 자, 소득세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죠. 자, 따로 정리한다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뭐 법인세. 그러면 여러분 항상 재원은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원천 징수. 그러면 이건 지방세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특별 징수.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특별 징수하는. 자,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소득세죠. 그래서 특히 요 두 가지와 인지세 이 세 가지 특징은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랬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납세 의무가 어떻게 하면 성립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나 과세 간청의 결정 이러한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에서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나왔죠? 그 과세에 표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하는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납세의무 성립 시기 특히 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민세는 보실 필요 없어요. 주민세는 숙지할 필요 없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3번 상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이 부가 제척 기간에 대한 조정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개정 이후 잠깐 눈으로만 보시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할 때에는 현행 부가 제척 기간이 자 지방세, 국세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5년 그랬죠.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할 때 몇 년? 7년. 그랬죠. 자, 그러한
기본적으로 부가채적 기간이 5년으로서 짧다 보니까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가 곤란하여 부가채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자, 기본적으로 지방세 제척 기간은 자, 거기 개정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됐는데 왼쪽에 보시면 그 밖의 경우 몇 년? 5년. 적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 제척 기간은 기본을 몇 년으로 한다, 여러분?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적으실래요? 소멸시효도 국세나 지방세나 5년입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나 제척 기간이 뭐냐면 이건 민법에서 배우셨죠? 제척 기간 소멸시효. 제척 기간은 뭘래요? 그거죠. 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보세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성립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정되죠. 그리고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이때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성립이라고 그러고,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과세 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러고? 부과권. 부과권이랍니다. 과세 관청이 납세한테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러고? 부과권.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부과권은 영원히 존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그래서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이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나오는데, 이 제척기간이 기본적으로 원칙 국세나 지방세나 기본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5년이다. 그입니다. 5년. 근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일 때는 몇 년이나? 기본적으로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일 때는 7년. 그리고 여기도 지방세 같은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소득세를 신고 안 하니까 모두 신고 못하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도 신고 못하죠. 요때에 요 지방소득세도 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 그래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얘도 7년으로 합니다. 똑같은 거고요. 국세, 지방세. 신고 7년.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7년. 근데 이 지방세에다가 이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일 때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몇 년? 10년을 하겠다고 합니다. 10년. 자, 이거 여러분. 상속으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 부동산을 뭘 받았다고요? 상속. 그럼 일반적인 취득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데? 5년이지만 그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더블 몇 년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10년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10년. 그래서 제척기간도 좀 꼭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부정한 행위일 때 몇 년?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10년.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비세는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시험범위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정됐지만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즉 무신고에 따른 해당 지방소득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7년. 기본이 몇 년인데 5년인데 올해 개정하면서 상속을 인한 취득세일 때는 몇 년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10년. 10년.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됐어.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에 결정이 들어갔어. 근데 결정에 대해서 신고한 세액이나 결정 들어간 세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과수는 이때 요거를 바로 뭐냐면 징수권이라고 그러고요. 납세 의무가 발생된 세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그러고 이 징수권을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걸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멸시효 그러는 거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도 결국 국세나 지방세나 국세나 지방세나 몇 년? 5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후 관리할 때 몇 년 사후 관리한다 그랬죠? 5년. 그 5년이 바로 이러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부터 나온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서 단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때는 그 금액이 크니까 작으니까 이러한 단기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방지해서 얘는 몇 년으로 하냐? 10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요즘 시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물어봤던 것까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양이 넓어지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산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거기 무신고 가산세 한번 잠깐 보죠. 현행.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자 밑줄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다 여러분? 20%다. 20%다. 그러나 이게 원칙이죠. 20%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일 때 몇 프로? 40%. 그 밑에 과소신고일 때는 몇 프로? 10%.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차등 구분 과세한다.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일 때 몇 프로? 40%, 과소신고일 때 몇 프로? 10%. 그런데 올해 그 3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 위 20% 4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2번 보니까 정신이 사납죠? 지방세 특례법 제6조 3항, 제9조 3항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결론은 이거예요. 맨 마지막 밑줄.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밑줄.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조 3항, 9조 3항, 22조 제3항 본문 뭐 이런 규정에 따라서 밑줄.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되거나 2번 맨 마지막 취득세가 어떻게 되면 면제될 때 이때는 그 부정한 방법이나 무신고일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개정이 되는데 그건 조문 정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여러분? 10%. 그 다음에 여러분 무신고 20%,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한 방법에 따라 40%, 과소신고에 따라 10%. 이거는 지방세, 국세 동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대비로 해서 가산세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세 쪽에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얘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금 지방세로 뭐하고 있는데 전환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늘 현재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보류, 국세나 지방세는 조금 보류하자. 6월 1일 전에 개정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국세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지방교육세. 얘도 뭐죠? 부가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나 부가세에 대해서는 뭐를 때리지 않겠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독립세지만 얘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지방세는 뭐가 되는가? 보통지수.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권자가 계산해 주죠.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뭐하면 선택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부동산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 보내준대.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지서와 관계이시 없이 내가 직접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성격상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또는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무신고라는 것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게 있죠. 뭐냐면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세인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요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도 그렇고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는 적용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뭐는 때릴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아까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과세관청이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뭐 한다? 신고하는 거죠. 근데 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한가?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종부세 때릴 수 있다. 결론 종부세는 뭐는 못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못 때리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로서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쫓아온다고요? 지방교육세가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취득세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니까 뭘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20% 때려야죠.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 안 했으니까 그에 모인 부가세도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이때 신고하지 아니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나 부가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취득세 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렸으니까 20% 때렸으니까 그 밑에 새끼라고 보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새끼나 자식이나 뭐 똑같은 거죠.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본세에 대해서 이미 몇 프로 때렸으니까 20% 때렸으니까 그 부가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입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책 좀 꺼내 놓으세요, 여러분. 옆에다가. 기억이 안 나니까 책으로 찾아서 봐야죠. 238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238조. 빨리 오세요. 238조 오셨어요? 여러분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1번 이런 말 있죠.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신고 의무는 뭐로 말하는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마지막 밑줄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체킹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잠깐 어디 오시냐면은요. 이제 국세고. 네, 23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총론할 때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23조. 오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맨 밑에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니은 보세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몇 프로 때린데? 20%인데 밑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디귿 과소 신고할 때 몇 프로인데 여러분? 10%인데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죠.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이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가다 보니까 제가 빼놓은 건데 종부세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 있다.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여러분 3쪽이죠. 쪽수가 표시가 안 돼 있네. 잘렸네. 5번 지방세 기본법 기타 주요 개정사항 있죠? 예. 시험과 무가 X.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란 것만 좀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방세법. 자, 6번.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전에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렇게만 됐는데, 올해 개정하면서 여기다가 즉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죠. 뭐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뭐 사실상 토지 이게 추가된 거죠. 그래서 결론 밑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의 토지와 재산세의 토지는 같다. 옛날엔 달랐어요. 지금 여기 개정 규정에 재산세 토지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토지. 개정이 나와 있는 토지 정의가 재산세 토지 정의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결론 올해부터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나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 정의는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 다음에 개수 7번
자, 개수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간주 취득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종전에 간주 취득은 뭐를 말하냐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 여기다가 개수의 범위를 확대해서 나번이 추가된 거예요. 나번. 나 동그라미 요게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자 동그라미 뭐 수선하는 것. 수선. 이게 추가됐다. 네, 뭐 시험에 아이고. 그래서 나번이 추가됐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우리 시험 대비는 뭐가 중요한가? 개수는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그게 더 중요한가? 범위가 조금 넓혀졌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밑줄 요투 회원권. 요 놈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추가되었다. 그래서 다른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과 똑같이 요트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추가에 따라서 납세모자나 납세지에 추가된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자, 9번 과점 주제에 대한 연대 납세모. 자, 과점 주제에 대한 취득세 간주 취득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에 개정 규정 보세요. 맨 마지막. 과점주주란 2명 이상일 때는 이 2명 이상의 과점주주간에는 무슨 규정을 적용했다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적용했다. 자, 이거죠 여러분. 과점주주는 그 당의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수에서 발행 주식수에서 비상장 법인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점주 과점주주는 갑자기 찢어졌네. 웃겨? 비상장 법인을 말하고요.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에서 본인 또는 누구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50% 초과. 50% 초과. 여기서 부호를 잘 보셔야죠. 초과죠. 이상이야 아니야?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근데 이때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 본인은 물론 누구도 특수관계인 간에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무 있다. 그 얘기다. 당연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땐 본인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특수관계.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관계? 친인척 등 혈족 관계. 친인척 등.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볼까요? 책을 잠깐 그러면. 26쪽을 잠깐 보시면 돼요. 교재 26쪽. 특수관계인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세를 보고 있지만 국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이나 지방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같다. 그래서 1번 혈족이나 인척 등 대통령을 정하는 무슨 관계? 친족관계. 2번 임원이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3번 주주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이런 범위에 포함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가 본인이 30% 갖고 있고요. 처가 20%를 갖고 있고요.
자녀가 5% 갖고 있다. 그럼 이때 과점 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은 물론 누구 것까지 처자식까지 합해서 50% 초과 여부를 따지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몇 프로니까 55%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본인은 뭐가 되는가? 과점 주주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이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에 따른 취득세를 납세물을 이행하지 못하면 누구가? 처자식이 역시 연대 납세물 부담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매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10번 밑줄.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자,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매매 또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에 매매 등의 거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에 뭐가 이루어져도 매매가 이루어져도 이거를 우리는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증여세.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매매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매매 등이란 거래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요 규정을 그대로 어디로 끌고 온 거냐? 취득세에도 그대로 끌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에도.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어디에도 적용하겠다? 취득세에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그래서 개정 이후 보시면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부동산 취득일 때는 뭐로 본다? 증여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거기 신설 보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하는 겁니다.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형제, 자매나 친인척 등은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죠? 형제, 자매나 친인척 등은 어디에는 포함이 되지만 특수관계에는 포함되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는 아니죠. 형제, 자매도 막 우리 배우자 집단에 들어오면 큰일 나. 그 집안은 이상한 집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뭐로 본다 여러분? 증여로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역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즉 1, 2, 3, 4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매매라 하더라도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죠. 1, 2, 3, 4 묶어놓고 이거는 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매. 그러면 여러분 딱 5선지 만들기죠.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가면 저는 이거 낼 것 같아요.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잖아. 5선지인데 4선지가 딱 나왔잖아.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보면 공매나 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죠. 남편이 사업한다고 은행에서 뭘 받아서 대출 받았죠. 근데 이 새끼가 대출 받을 때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제공한 거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돼? 어떻게?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한 방에 훅 가면 은행에서 저당권에 근거하여 뭘 집어넣죠? 경매 집어넣는 거죠. 임의경매야 강제경매야? 저당권에 근거하여 경매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뭐야? 임의경매죠. 그래서 임의경매로 내 주택이 우리 주택이 날아간 거야. 그거를 누가 처가 나가서 딱 내가 뭘 받는가? 경매를 받는 거죠. 처라함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남편이 이런 거 누가 찾아와? 처자식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 별로도 이렇게 동조를 안 하네요. 다른 데서는 이거 아저씨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던 규정인데. 자, 봅시다. 2번 파산 선고.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밑줄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자 동그라미 교환만이야. 교환만. 이거 장난치기 좋죠.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전형적인 무슨 대상이야? 등기 대상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바뀐 것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모일 때만 교환만이야.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밑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거는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과세관청이 믿을 수 있게끔만 증명하는 그 방법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내가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저한테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돼 그러면?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일 때 올해 또 신설됐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동그라미 뭐로? 유상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의 부담부 증여죠.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이때 채무인색은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취득세에서 이 개정된 규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율. 이렇게 보물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인색은 유상승계 취득에서 몇 프로 때리고 4%. 채무인색을 제외한 채무인색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은 뭘로? 무상. 그래서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3.5% 때려야 되는 거죠. 자, 봐요, 여러분. 자, 갑이 취득했어요. 얼마짜리를요? 3억 원짜리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죠.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예요? 5억 원. 이때 5억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했다?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 당시 시가 얼마? 5억 원 전체 돼서 누구한테? 을한테 뭐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증여면? 부담부 증여면 부담부 증여. 그래서 채무인수액이 증여를 하는데 여기에 증여자의 채무액 얼마를 3억 원을 누가? 수중자 을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수중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니까? 유상이니까 이거는 뭐로 보는 거고?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을 뺀 금액 얼마? 2억 원을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채무인수액 저기 얼마? 3억.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3억을 빼니까 얼마? 2억 원. 그러면 이때에 증여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요때 요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로 봐라? 유상. 그래서 몇 프로를 때려라? 4%를 때려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2억 원에서 무슨 상속의 무상. 뭐로 보는가? 증여. 이런 몇 프로 때려라? 3.5% 때려라. 그 얘기죠.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끝나면 다음에는 취득세, 양도세 동시에 자꾸 취급해야 돼요, 여러분. 동전이 앞뒷면하고 똑같아. 취득자한테 취득세라면 양도자는 뭐야? 양도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취득세에서 바라볼 때와 양도소득세 바라볼 때 그 입장을 동시에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한번 잠깐 보죠.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그에 대해서 뭘 때린다? 증여세를 때리겠다 그겁니다. 자, 개정 이후 잠깐 보죠. 같이.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하여 밑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뭐 했어? 재분할. 당초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모여서 협의한가 다시. 오빠, 누나, 언니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 다시 이렇게 좀 조정 좀 하자.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니까 니네가 조금 더 달라. 아니면은 언니가 누나가 모시니까 어머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머님 모시는 언니한테 또는 동생한테 재산을 좀 더 주자. 이게 재분할이죠. 재분할할 경우가 갑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될 때는 밑줄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때는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 밑줄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로 보아서 취득세를 또 과세하겠다 그겁니다. 물론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에 여러분 세금 공부할 때 우리 부동산 세법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 16개짜리 과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또는 살아갔을 때 아주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갑이 돌아가시면서 A재산, B재산, C재산을 남겨줬어요. 갑이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재산가액이 얼마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부과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상속세. 그리고 요 A 재산을 을이 상속을 받았고요. B 재산을 병이 상속을 받았고요. C 재산을 정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어요, 여러분? 상속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이 상속세를 누가 내야 되는 거 원래? 갑이 내야 되는 거죠. 갑이 내야 되는가? 갑이 사망으로 뭐 하는가? 청산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분은 가셨어 안 가셨어? 가셨잖아. 가신 분한테 이거 내고 가라면 이분이 가 안 가? 아니 생각해봐. 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가기 위해서는 뭘 내고 가셔야 된대? 상속세를 내고 가셔야 된대. 그럼 이분 가 안 가? 안 가죠. 그럼 상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 을과 병과 짜증이 그렇게 기다렸건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다는 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상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한 뭐는 상속세를 누가 대신 내라?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을과 병과 정은 여러분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의무자. 납세무자, 납부무자는 달라요. 우리는 원래 세법을 전통으로 공부하시면 이런 거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얘들은 상속세 납세 문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갑이 내야 될 걸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에서 대신 낸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납부 의무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비우는 만큼 상속세를 누가 내는가? 을이 내는 거죠. 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상속을이나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뭘 내야 되는가? 을은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죠. 여기는 시가 표준의 기준이죠.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하는 거야. 그러나 취득세는 무상이니까 뭐를 기준하는가? 시가 표준액이죠. 그러니까 과세가액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A 재산이라도 상속세를 갔을 때 무슨 과세하고? 시가 과세하고.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할 때는 이때는 뭐를 과세하고? 시가 표준액.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파트는 시세가 형성이 되죠? 그렇잖아,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시세가 5억짜리인데 4월 30일 날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된 가액이 4억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속세는 과세가격이 얼마란 얘기야? 5억 원이라고 시가. 근데 취득세를 과세할 때는 뭐로 하라는 얘기야? 요 공동주택가격이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억 원으로 과세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인데 상속세 과세할 때 과세가액과 취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한데도 좋아. 그래서 각각의 을과 병과 정이 자기가 상속받은 A 재산, B 재산, C 재산에서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끝났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상속이 계시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야, 병이 어머님을 뭐하니까 부양하고 있으니까 이 병이 병 같지 않게 재산을 더 달라 이거야. 원래 뭐였는데? 병이었는데. 요즘 병은 똑똑해. 그 병이 아니야 지금은. 자, 그래서 공동상속인간에 비해서 그래, 내가 오빠 된 도리로서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못 모시고 여동생이 네가 모시니까 내가 요 상속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을 너한테 다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되고 10% 상속 재산이 감소가 되고 B가 그만큼 지분이 어떻게 되면 늘어나면 요거를 또 하나의 뭐로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번에는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증여로 보겠다는 것은 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 때리는 거죠. 그럼 증여로 인한 취득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부과되는가? 취득세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될 때 잘하라는 얘기야.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 등기까지 다 됐는데 그 이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해서 다시 뭐가 되면 재분할이 일어나면 이때 이 재분할은 종전의 상속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는 별개의 뭐로 보겠다?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과 동시에 취득세가 또 부과된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본문 보죠. 계정 대비표.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끊으세요. 여기 슬래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까지 해서 상속이 어떻게 됐다? 종결됐어. 응? 상속이 종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뭐하여?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가해겠다면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병을 말하는 거죠. 똑똑해 요즘 병은.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 저기 사례에 따르면 누가? 갑. 아니 을이죠. 을. 예.
을로부터 병이 뭐 한 걸로 본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뭐 내라? 증여세는 물론이지 뭐도 내라? 취득세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도 내라.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1, 2, 3 묶으시고요. 이때는 제외. 즉 이때는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물론 증여세도 과세 안 합니다. 1, 2, 3 묶으시고요. 첫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취득하는 경우. 지금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참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뭐가 게시가 됐어요, 여러분? 상속 게시가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취득세는 상속 게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날이 언제야?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3월 21일인가요? 네. 옛날 같으면 월급날이네. 은행원 급여일이 매월 21일입니다. 자, 요 날 돌아가셨어? 그럼 이에 따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응? 야, 그걸 또 손가락을 세야 되냐? 정말 어려워진다. 언제 그랬더니 3, 4, 5, 6, 7, 8. 자, 여러분 3 더하기 6은 9. 그래서 9월 말이야. 예, 그거 손가락 세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은 하여튼 무조건 뭘로 몰아버리면 된다고요? 말일. 그런데 요 1번은 자, 요때 상속이 개시가 됐죠? 그래서 상속 재산이 확정됐어. 근데 요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뭐 하면 재분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죄송합니다. 상속이란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 재분할이 이루어진 거일 때는 이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이걸로 상속받는 걸로 보아서 또다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조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그럼 재분할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기한 이내. 그래서 상속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매달 이내 9월 30일까지 재분할. 그러면 그때는 상속세도 과세 안 하고요. 증여세도 과세 안 하고 취득세도 과세 안 합니다. 2번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상속인 및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자, 여기에 상속인, 법정 상속인 간에 을병정 말고 또 누가 있냐? 무가 있었어. 무라는 애가. 너무 어렵네, 한자가. 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 자, F라는 애가 있었어. 얘는 평소에 조금 침을 흘리는 애야. 평소에 침 흘리는 애가 누구야? 민법에서? 한정치사한자, 금치사한자. 침 흘리는 애는 금치사한자입니다. 응? 하루 종일 흘리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하루 종일이란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 제가?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민법.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요. 법정 상속인에는 을과 병과 정 외에도 누가 있었다, 여러분? F가 있었는데 이 F를 빼놓고 요 세 명이서 나눠 먹은 거야. 이해하시죠? 어떤 일인지. 근데 이 F도 그래도 누구는 있어? 배우자는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만 빼놓고 형제, 자매, 처형, 처제들과 처남에 다 나눠 먹은 거죠. 그럼 누가 뒤집어져?
F가 뒤집어져? F의 배우자가 뒤집어져? 예, F의 배우자가 뒤집어진다. 얘는 안 뒤집어져? 왜? 하루 종일 침 흘리고 있다며. 그러니까 왜 얘도 법정 상속이라면 얘도 상속을 받을 자격은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법정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목을 달라 그 얘기죠. 그럼 이걸 바로 뭐냐? 상속 회복 청구해서 내목 주셔 해갖고 이걸 돌려달라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뭐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하나의 증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여러분 결론 1, 2, 3일 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증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설명으로 본 취득세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다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가야 할 길은 많은데. 자,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12번. 비과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범위 조정 있죠. 자,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는 뭐다? 비과세죠. 자, 근데 거기 개정해 보시면 비과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 열고 닫고 밑줄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 얘는 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해당 특별법 등에 의해서 국가 또는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제되는 법인까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 제외하겠다 제외하겠다 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거기 나왔죠.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를 제외한 취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 밑줄 얼마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이 얼마? 시가편의 개수로 취득당 시가편액이 얼마? 9억 원 이하를 말하는 거야. 9억 원 이하. 그래서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자 현행에 따른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면제. 근데 요걸 올해 개정하면서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라? 비과세. 그러면 여러분 면제에서 비과세로 바뀌는 거죠? 뭐에서 뭐? 면제 대상에서 비과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시적 규정인데 여기서는 원래 면제 규정은 면제일 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면제는 100% 여러분 면제 산출세계 100% 면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100% 감면. 세액의 몇 프로를 100%를 감해주는 거니까 내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제로란 얘기야. 그럼 이때 이 면제 규정은 여러분 납세무 자체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해갖고 뭘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세액을 계산해야죠. 세액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산출세액에서 얘는 몇 프로 빼주는 거야? 100%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 세액 계산해서 반드시 납세무자한테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 면제시켜줘 라고 신청해야 돼. 근데 비과세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액 계산 자체를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비과세 해달라고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법에 의해서 과세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예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자는 납세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제 대상자는 납세무자예요 아니에요? 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고해야 돼. 취득세 신고기한 내. 그럼 얘는 취득세 신고기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지회수 공판장 할 때 장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법인장부였죠. 그 법인장부의 범위를 조금 명확히 한 거야. 그건 이건 왜 그러냐면 개정 이후 잠깐 보세요. 법인이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기재 등을 통해서 취득세 관련
취득세와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명문화시키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의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 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이나 보조장, 출납증법, 결산서 등으로 과표를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15번부터 또 우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